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지난 시간에 형태소랑 품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문의 변동 풀 때도 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그 품사, 형태소 단어에서 조금 더 못했던 부분, 어근접사 부분하고 합성어에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많이 틀리거든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단어를 형성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단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좋을까? 돌다리? 네, 돌다리. 뭐 쉬운 걸로 합시다. 네. 자, 첫눈. 우리 어제 고3 애들 풀었던 단어 첫눈.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새해. 자, 그 다음에 지금 딱 좋죠. 군밤. 자, 그 다음에 군말. 자,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쉬운 걸로 가볼까요? 핵과일. 자, 요런 단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단어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실질 형태소라는 개념을 좀 갖다 쓸 거거든요. 자, 요게 지금 단어들이잖아요. 그쵸? 이게 단어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럼 이 단어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걸 갖다 쓸 거냐? 어근하고 접사란 개념을 갖다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접사를 다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접사를 구분할 때는 보통 여러분이 어미라든가 조사 정도를 외워주시고 얘가 뭐지? 싶은 애들은 사실 다 접사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근은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어근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근은 그냥 얘가 실질 형태소구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실질 형태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해요. 그래서 개념에서도 단어에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실질 형태소가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요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어를 쪼갰는데 얘가 혼자 쓸 수 있느냐? 요거. 자, 일단은 얘가 자립하나? 단어를 쪼갰는데 얘가 자립할 수 있나? 또는 얘가 자립은 못하는데 다랑 결합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제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건불다까지. 자, 그러면 요거. 기존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돌다리가 하나의 단어인데, 자, 실질 형태소로 지금 실질 형태소로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쪼갤 수 있죠. 그쵸? 쪼개면 어떻게 쪼개요? 쪼개면 어떻게 쪼개죠? 돌하고 다리로 쪼갤 수 있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검불다 같은 경우에는 검다, 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형태소로 쪼개보는 거예요. 자, 그럼 검다, 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이 되죠. 괜찮아요? 자, 하늘은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거 해볼까? 돌아가다. 어제 고3 애들 했던 거, 덮밥, 이런 거, 이런 단어 더 써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다 쪼개지 않고요. 나머지는 시켜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단어들을 지금 제가 쭉 나열해 줬고, 자, 이 단어를 형태소로 지금 쪼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쪼개봤어요. 자, 이렇게 쪼개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돌아가다까지만 해볼게요. 돌아가다 어떻게 쪼개죠? 자, 얘가 실제로 돌다, 가다가 되죠. 그러면 돌, 다가 되겠네요. 형태수로 쪼개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근이라는 건 실질 형태소라고 그랬어. 그러면 돌은 여러분 혼자 쓸 수 있잖아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리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뭐랑 결합했다는 얘기야?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검다 불다를 보시면 선생님 얘를 왜 검불이 아니라
불, 다로 쪼개나요? 그럼 얘가 검다가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죠. 그쵸? 검다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지금 불이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쪼개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검이 혼자 쓸 수는 없지만 다와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심플하게 실질 형태소를 따질 수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외우시면 되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쪼갰을 때 혼자 쓸 수 있거나 다랑 결합할 수 있으면 어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도 검, 다 되고 얘도 불, 다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근, 어근.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다. 자, 여러분 다는 문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인 이름이? 아는 사람? 어? 네, 맞아요. 종결어미. 그럼 얘 어미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는 어근하고 접사만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따질까 안 따질까? 안 따져요. 그러니까 얘는 어근, 어근, 어미지만 실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근하고 접사 따질 때, 자, 어미는 지금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를 빼고 어떤 단어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되더라. 자, 요렇게. 자, 그럼 돌아가다 보세요. 돌, 다가 되죠. 다와 결합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뭐다? 어근이다. 그 다음에 가도, 가다 되죠? 얘도 어근이다. 자, 근데 아는 혼자 쓸 수도 없고 아다라는 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아와 다도 모두 뭐다? 어미다. 이런 식이죠. 자, 하늘은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어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냐? 기본적으로 어근을 조금 이해하시고 어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접사까지는 못 가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미는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어미를 구분하는 이유는 접사와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단어 형성법에서.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어근은 따질 수 있겠죠? 어근은 따질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내가 어근을 따졌어. 그리고 어미를 따졌어.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단어 형성법에서. 자,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보죠. 자, 군밤 가보죠. 군밤. 자, 군밤은 군하고 밤이죠. 그럼 여러분이 일단 밤은 쉽게 갈 거야. 왜? 밤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어근일 테죠. 자, 그러면 군은 뭘까요? 군은. 자, 어근. 군은 어근이다.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어떤 밤이죠? 구운 밤이야. 그럼 얘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얘 원래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은 생각해 보세요. 얘 우리 계속해서 제가 검다, 불다, 돌다, 가다, 기본형. 얘는 분다, 굽다, 굽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떻게 쪼개지는 거냐? 굽다 할 때 굽. 그 다음에 니은. 이 니은은 어미겠죠? 관용사형 어미. 자, 그래서 굽은 어근이 되고요. 자, 니은은 어미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거죠. 어미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똑같아요. 말이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얘가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쪼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구는 뭘까? 얘도 구운 말이야? 어? 말을 구워 먹는다고? 여러분, 이때 그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요거는 인간의 언어잖아요? 그럼 이때 구는 뭘까요? 쓸데없는 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굽다가 됐죠? 근데 얘는 군다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못되게 군다 할 때 그 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 접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접사예요. 자, 얘는 어근. 그냥 색깔로만 구분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과일 한번 보세요. 과일이 혼자 쓰일 수 있잖아요. 자, 뭐 얘는 더 이상 안 해도 어근인 거 알 거고. 자, 햇은 일단 어미가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다랑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접사예요. 괜찮아요? 자, 이제 시켜보죠. 우리 졸고 있는 태은이. 시켜보죠. 자, 태은아, 덮밥 쪼갤 수 있어? 없어? 자, 빠른 대답은 빠른 귀가예요. 자, 덮밥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띠로리. 자, 쪼갤 수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밥 혼자 못 써?
혼자 쓸 수 있다는 얘들은 얘들아 뛰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답이 되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어근이겠죠? 자, 그럼 덥. 예은아, 덥은 실질형 태소일까요? 아니면은 접사일까요? 실질형 태소냐고 물어본 거는 어근일까요? 아닐까요?를 물어본 거죠. 실질형 태소 어근이 되겠죠. 왜요? 다와 결합할 수 있잖아요. 덮밥. 덮밥은 밥 위에다가 뭘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오늘 덮밥을 잘 모르겠는데 엄마 오늘 문법 시간에 선생님이 덮밥이 덮다가 어근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덮밥 좀 먹어봐야 내가 덮밥이 뭔지 알 것 같아. 하고 오늘의 메뉴는 제육덮밥. 네. 자, 이게 뭐지? 그 약간 농담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두 가지가 있대요. 혹시 알아요? 그렇지. 제육덮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돈가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주면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 아니야? 미안해. 어린아이는 아니지. 청소년은 해당이 안 되나? 아니, 근데 내가 그걸 농담처럼 내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내 동생이 맞대는 거야. 어, 고기라는 거죠. 자, 그럼 밥 위에 무언가를 덮어진 메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도 어근이 되죠. 왜? 다와 결합해서 의미를 형성하게 되니까요. 자, 그럼 좀 어려운 건 우리 유빈이를 시켜볼까요? 자, 유빈아, 첫눈은 자,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눈은 안녕? 나한테 안녕한 거야? 자, 눈은 뭐죠? 어근이에요? 괜찮아? 혼자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첫은요? 첫도 어근이야?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정신 차려봐. 첫은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띄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할 때 첫, 띄고 번째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어근이죠. 여러분, 유빈이 재밌죠? 네. 유빈이 또 시켜볼까요? 자, 유빈아, 새해를 시키면 다른 애들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자, 지윤이. 지윤이 이거. 자, 새해. 자, 이렇게 쪼갰을 때 해는 어근이에요? 좋아요. 자, 새는 어근? 이거요? 이런 새야? 그럼 어근 아니잖아. 줬어요? 어차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어를 쪼갰을 때 어차피 어미 제끼고 어미가 아니라면 자 어근도 아니고 어미가 아니라면 그냥 접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분하실 때 그러니까 어근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근이면 혼자 쓸 수 있느냐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띄어 쓸 수 있느냐 가능해요? 예를 들어 그렇지 새옷 새집 잘 써요. 얘가 관형사의 그 새예요. 뉴의 의미를 갖고 있죠. 새해 뭐 새집 새옷 잘했어. 낚이지 않는구만. 자, 그래서 어근어근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 하시면 사실 접사까지, 접사를 지금 하지 않았지만 접사가 끝난 거예요. 왜? 접사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단어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미를 외우셔서 어미를 제껴버리고 어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다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접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접사는 얘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얘는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혼자 쓸 수 없다고요. 자, 얘가 그냥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자,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거나 자, 또는 품사를 바꿔주거나 자, 요거 자, 우리가 접사가 하는 역할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써드릴게요. 자, 이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얘가 의미랑 상관없는 경우에는 자,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자, 여러분 문장 구조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동사동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을 피동으로, 주동을 사동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자, 아니면 얘가 품사를 바꾸는 역할도 하고요. 자, 얘는 주로 전미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로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접두사가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전미사가 그러한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주로 한다. 자, 요거는 누가 한다? 주로 접두사가 하더라. 주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뒤에 붙으면 일단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여러분 어려워요. 품사를 바꾼다라는 건 여러분이 품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 문장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이 피동사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의미를 더하고 뺀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어근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앞이나 뒤에부터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군말 같은 경우 그쵸?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분할 때 얘가 실제적인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 어근처럼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또는 얘가 다랑 결합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실질적이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려우니까 이 어근을 제대로 외우시고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똑같이 뜻이 있어도 접사는 혼자 쓰지 못한다. 얘는 혼자 쓴다. 자, 혼자 쓰지 못하면 다랑 결합해서 쓸 수 있으면 어근인데 다랑 결합하지 못하면 접사다. 요렇게.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은 품사로 바꾸는 접사라든가 아니면은 피동사동으로 만들어주는 접사를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접사를 다 외울 순 없지만 얘네 둘 정도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선 얘를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고요. 어차피 피동사동 할 때 여러분 이 얘기는 들어갈 거라서 여기에선 이거보다는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단어는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 얘기 보시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으시면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접사가 있더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올게요. 자, 21쪽 볼게요. 자, 뒤에 다양한 접사들을 여러분 넣어드렸고요. 자, 이 전미사의 종류에서는 지금 품사를 바꾸는 애들을 넣어줬거든요. 외우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한정돼 있으니까 아, 그럼 과연 접도사에 얘가 뭐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보죠. 날고기, 날김치, 뭐 한겨울.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한겨울 이런 거. 겨울의 거의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한이 혼자 못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접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냐? 얘들을 한번 봐라. 이런 거지. 외우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 보시면 품사를 바꾸는 애들이 나왔죠. 어제 고3 애들은 문제 풀 때 이거 꾸러기 들어가 있었죠. 그쵸? 꾸러기가 혼자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렇게 다 붙어서 어떠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 요런 의미로 붙어 쓴다. 요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한번 볼까요? 하여. 자, 하다가 접사하다가 있고 그냥 동사하다가 있어요. 공부를 뛰고 하다 이러면 동사하다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지금 앞에 어근이 왔고 어근 뒤에 띄어쓰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얘가 하나의 단어라면 띄었어야 돼요. 원래 단어는 띄어쓰잖아요. 근데 얘가 붙여 썼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접사의 형태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 붙었어?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 써서 접미사. 뭘 해줄 확률이 높아요?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꿀 확률이 높죠. 그러면 공부가 원래 명사였잖아요.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죠? 동사로 바뀌었죠. 괜찮아요? 자, 이걸 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기 또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하다인데, 자, 똑같은 한데 동사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자,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외우시는 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사랑 형용사랑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가장 기본이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는이 되거나 나는 밥을 먹는다. 선어물어미든 자, 또는 나는 집에 간다. 니은다. 자, 나는 공부한다, 노래한다, 너를 사랑한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자, 편안한다, 성실한다, 건강한다.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명사 뒤에 하가 붙어서 이럴 때는 뭐예요? 형용사가 되는 경우고요. 사실 얘네들도 알아두시면 좋기는 합니다만 뭐 굳이 제 생각에는 외우지 않으셔도 요 구분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까지 괜찮아요? 이런 것들 참고로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고 뭐 이일이기 우구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뒤에 사동접사 할 때 혹은 피동접사 할 때 이럴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 문장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품사를 바꾸지만 품사는 어차피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가 사동이냐 피동이냐는 여러분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요. 이거 가볍게만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어간, 어미는, 어근하고 어간은 알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짚고만 한번 갈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다. 자, 라고 했을 때 먹다, 먹고, 먹은이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죠? 그쵸? 다랑 결합할 수 있는 얘. 뭐. 자, 아이고, 이거.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는 뭐가 되는 거죠? 특별한 의미 없이 미안해요. 특별한 의미 없이 문장을 종결하거나 연결하거나 이런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어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냐? 여러분 어간은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용언의 활용 시 일반적으로, 왜냐면 불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어디예요? 먹이죠. 얘가 어간이죠. 아, 어간하고 어근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구나.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태연이 괜찮니? 자, 예를 들어서 집밥다. 집밥다.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뭐 집밥다, 집 누르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을 때 자, 여기에서 뭐냐?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여기가 간이 될 테죠. 얘가 어미 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 누가 어근이죠? 얘가 어근이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얘가 어근이 되고요. 왜냐면 얘가 다의 그 짓이 아니죠. 누르다, 약간 몹시 누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뭐냐? 접사가 되겠죠. 색깔을 바꿔볼까? 자, 얘는 접사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간하고 자, 그 다음에 근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간하고 어근은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어에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자, 간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어간인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근이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근. 자, 그래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구분은 하셔야겠죠? 괜찮나요? 자,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단일어, 복합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이 표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근하고 접사 얘기를 한 얘기는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그냥 가장 밑바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밑바탕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어근 했었잖아요. 자, 단어는 그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지면 단일어예요. 자, 근데 어근 하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붙어. 자, 그러면 복합어예요. 근데 어떻게 붙느냐? 자, 어근하고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고, 자, 어근끼리만 결합이 되면 합성어예요. 이건 그냥 중간 정도의 레벨이죠. 여기에서 좀 더 가자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근에,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개의 형태소로. 그럼 앞에 접사가 붙거나 뒤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인데, 이런 거 말고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뒤에 혹은 앞일 수도 있겠죠? 그 앞에 마지막으로 붙는 애가 접사인 경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순서가 앞뒤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뀜이 가능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얘처럼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결국 얘는 뭐냐? 세 개 이상의 형태소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단어가 있고 먼저 결합한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오면 자, 요것은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도 똑같아요. 자, 얘도 하나의 단어가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결합한 애가 어근이면 자, 물론 이 어근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단어가 뒤에 오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합한 애가 누구니에 따라서 접사로 결합하면 파생어고요. 마지막이 어근으로 결합하면 합성어인데 마지막이 결합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이렇게 뒤에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준다면 이런 얘기예요. 단어가 뒤에 가고 앞에 접사가 오면, 그러니까 먼저 단어가 결합하고 마지막에 접사가 붙는 경우. 자, 먼저 단어가 결합하고 마지막에 어근이 붙는 경우. 마지막에 뭐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파생어냐 합성어냐로 나눠지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볶음밥. 볶음이 먼저일까? 음밥이 먼저일까? 볶음 밥이겠죠. 놀이 서겠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볶다, 자, 여러분 요거는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자, 볶다, 실질 형태소죠? 얘는요? 다 아니잖아요. 혼자 못 쓰이죠? 얘는 뭐죠? 어미. 자, 볶다는 원래 동사죠. 근데 음이 붙으면 명사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접사. 얘는 파생어예요. 이 파생어의 상태에다가 마지막에 밥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근이잖아요. 그럼 앞에가 합성어든 파생어든 전혀 상관없이 마지막에 붙은 애가 어근이면 얘는 합성어라고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얘는 이런 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군것질. 보세요. 군것이 먼저일까? 겉질이 먼저일까? 군것이 먼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군것이 먼저 결합을 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군밤할, 아니, 미안해요. 그, 군말할 때 군이에요. 쓸데없는. 자, 것은 의존 명사죠. 뭔가 쓸데없는 것을 먹는 행위가 군것질이잖아요. 그러면 군은 얘가 지금 접사고 것은 어근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얘는 뭐예요? 역시 파생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합한 애가 지금 뭐야? 접사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결합했고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애가 접사면 얘는 뭐가 된다? 파생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떻게 합성어, 파생어, 단일어를 구분하는가를 이해하시고 예문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비웃음, 비웃음 좀 헷갈리겠다. 코웃음, 코웃음은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코웃 아니면 웃음 누가 먼저일까요? 웃음이 먼저겠죠? 그럼 마지막에 결합한 게 코가 앞에 와 있죠. 그렇죠? 앞에 와 있지만 웃음이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코가 결합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코가 마지막 결합한 코가 어근이니까 합성어 이런 식으로. 까지 괜찮아요? 비웃음은 좀 달라요. 비웃다가 하나고 그 다음 뒤에 음이 붙은 경우예요. 좀 달라서 코웃음으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자, 요 정도 여러분이 보고 나시면 자, 나머지 이제 합성어 얘기하고 얘는 마무리할 거예요. 자, 파생어는 지금 얘기한 거에 그냥 구체적인 예만 더 보면 돼요. 그럼 끝. 자, 근데 합성어는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는 거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통사와 비통사를 둘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하나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은 둘 다 하겠지만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본인이 봤을 때 뭔가 더 짧다 싶은 걸 외우세요. 아마도 비통사?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통사적 합성어는요. 통사라는 게 문장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 나라, 문장 구조, 문장 어떤 단어의 배열의 형태가 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네, 난이도 쉬운 거부터 가볼까요? 1번. 자, 우리가 관영어는 체온을 꾸며줄 수 있죠. 자, 여긴만 말을 그냥 쉽게 하자면 관영어는 체온을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일단 쪼개봅시다. 새, 해, 작은 형이야. 자, 이러면 새는 관형사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어서 새를 꾸밀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통사적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은 관형사가 또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이 관형어가 체온을 꾸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작다라는 거는 원래 용언이죠. 자, 서술어가 앞에 올 수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자, 지금 은이 붙어 버리면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은이 붙어서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죠. 품선 안 바뀌어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형을 꾸며주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단순히 작형 이러면 비통사예요.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서 그러니까 중간에 뭘 끼워 넣으면 돼. 서술어가 바로 이 체온 앞에 붙으면 서술어, 체온 이렇게 되잖아요. 비통사야. 근데 중간에 이런 어미들이 들어가면 그냥 다 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관형어, 체온이기 때문에 통사적이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자, 이런 형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힘, 이 들다. 여기 아마 이가, 조사 이가 있었겠죠? 힘을 쓰다. 앞에 서다. 자,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조사를 생략한 채로 얘네를 한 단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들다, 힘쓰다, 앞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체언이고 뒤에는 뭐예요? 서술어가 왔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체언 먼저 오고 서술어 뒤에 오는 용언이 먼저 오는 거 괜찮잖아요. 통사. 그냥 우리말 어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여러분 명사는 같이 쓸 수,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달인, 달인데 돌다리. 자, 길은 길인데 갈림길. 이런 거. 요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부사와 부사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잘하다 할 때 잘, 못하다 할 때 못. 그래서 그게 잘, 못. 자, 잘 먹지 못하는 음식 해서 부사 여러분 결합할 수 있더라. 자, 부사가 용언을 꾸며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자, 그래서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 자, 그 다음 요건 아까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돌다, 가다죠. 물론 용언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하나의 용언과 하나의 용언을 바로 같이 쓰지 못해요. 붙여서. 본용언을 붙여 쓰지 않아요. 무조건 띄어 쓰거든요. 자, 근데 얘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용언,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용언. 근데 얘를 한 단어처럼 붙여 썼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지 못하고 중간에 뭘 집어넣었어요? 연결 어미를 집어넣었죠.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 사이에 이렇게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 것도 통사다. 바꿔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관용어가 원래 체온을 꾸며줘야 되는데 관용어가 아닌 부사어가 꾸미면 비통사. 자, 체온 다음에 용언이 와야 되는데 용언이 먼저 오고 체온이 뒤에 오면 비통사.
자, 그 다음, 뭐, 요거는 됐고, 자, 요거 괜찮고, 자, 부사가 원래는 용언을 꾸며줘야 되는데, 부사가 체언을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피통사. 자, 어미가 없이 그냥 어간이 바로 결합한다. 피통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얘를 덮다 밥이야. 그럼 보세요. 원래는 밥을 덮다겠죠. 밥을 덮다. 자, 근데 얘가 중간에, 자, 얘가 분명히 서술어인데 중간에 연결하는 말이 없잖아요. 비통사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덮은 밥 하면 원래 올바른 순서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중간에 연결하는 어미 없이 바로 덮밥했으니까 비통사. 아,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여러분 이거 오타 났네요. 용언의 어간. 자, 어간이 체언 앞에 왔을 때 비통사다.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얘는 중간에 연결하는 말 없이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바로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비통사.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보세요. 자, 용언이 이렇게 살다, 먹자.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보시면 얘가 먹자 골목까지는 이해하시는데 선생님이 요거 지금 연결 어미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살다, 살고, 살아 요 형태예요. 요거는. 네. 자, 그래서 먹자, 살아 같은 하나의 지금 단어죠. 단어. 하나의 단어인데 지금 얘가 용언이 지금 요 체언 앞에 왔기 때문에 자, 얘는 뭐다? 비통사다. 자, 그다음 지금 뒤를 보시면 명사, 그다음에 뒤에 부사 이렇게 결합하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부설비죠. 자, 이렇게 부사가 체언을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음성상징어는 무조건 부사예요. 참고로. 자, 음성상징어는 무조건 부사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 산들, 바람. 그러면 부사, 그 다음에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통사, 비통사야? 비통사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비통사. 석 합성어가 되겠죠. 왜? 음성상징어가 앞에 왔으니까 얘는 부사어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한자 어수는 서술어가 먼저 오잖아요. 읽다, 책 이렇게. 그래서 한자어 결합은 다 비통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좀 더 적어요. 그래서 비통사를 조금 더 외워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 자, 요렇게 요거는 조금 심하니까요. 요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이 어근과 그 다음에 접사를 이용해서 그 합성어, 파생어 단위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구분하는 거. 요게 기본이에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지쳐가고 있나요? 네. 자, 요게 지금, 네. 여러분 머릿속에, 나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문제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 문제까지는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교재 요거 문제 들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어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네.